공포썰 이야기를 하나 시작해 볼게요. 이 이야기는 한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났다고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많은 이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작은 시골 마을, 이곳은 현대화의 흐름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농사를 지으며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지요. 마을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숲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금기의 숲으로 불렸습니다. 역사가 어둡고 무거운 그 숲은 과거에 많은 비극이 일어난 장소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도시에서 한 젊은 여자가 마을에 방문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미였고 그녀는 도시에서의 번잡한 생활에 지쳐 이곳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싶어 했습니다. 수미는 마을 외곽의 작은 민박집에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나이가 지긋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이 운영하는 아담한 집이었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평온하게 느껴졌습니다. 수미는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즐겼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숲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 숲에는 옛날 일로 인해 아직도 떠도는 영혼들이 있어요. 절대 혼자서는 들어가지 말아요. 할머니가 당부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수미는 호기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금기의 숲이 왜 그렇게 불리는지 궁금해졌고 어느 날 몰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숲은 그녀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웠습니다. 나무들은 마치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고 아래쪽은 빛이 거의 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수미는 처음에는 약간 겁먹었지만 이내 궁금증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수미는 숲속 깊은 곳에서 작은 폐가를 발견했습니다. 그 집은 오래된 목조 건물로 다 무너져가는 상태였지만 여전히 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고 오래된 가구들이 이곳저곳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구석에 놓인 낡은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첩 속에는 마을 사람들이 옛날 사진들이 있었는데 그중 몇 장은 조금 이상했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무표정한 얼굴로 숲속 어딘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의 배경에는 희미하게 무언가 형체가 보였습니다. 수미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급히 사진첩을 덮고 돌아서려는 순간 그녀는 기묘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수미는 혹시 마을 사람이 나를 찾으러 왔나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너무나 차갑고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녀는 황급히 폐가를 빠져나와 숲을 벗어나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숲을 빠져나온 수미는 헐떡이며 민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하고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밤 수미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그 숲속에 있었고 이번에는 무언가 엄청난 그림자가 그녀를 뒤쫓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수미는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그녀를 배웅하며 조심해서 돌아가라고 당부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마을을 떠나면서 수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숲 가장자리에 분명히 그녀의 이름을 부르던 그 목소리의 주인인지 알 수 없는 사람의 형체가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자마자 그 형체는 보이지 않게 되었고 수미는 폐장된 진광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그 마을을 찾지 않았고 그 일에 대해서도 절대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그녀는 자신이 그때 본 사진 속 누군가를 도시의 한복판에서 스쳐 지나갔다고 느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면 등골을 타고 흐르는 오싹함과 함께 그녀의 머릿속에는 또다시 그날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마을에서는 금기의 숲에 대해 묻는 외지인들이 멀리서 오면 마을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말하곤 합니다. 혹시 들으셨나요? 그 숲속의 이야기를?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공유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이야기들을 모아 하나의 긴 공포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나는 고등학생 시절 여름 방학을 맞아 시골 할머니 집으로 내려갔다. 할머니가 사시는 곳은 깊은 산속의 작은 마을로 휴대폰 신호도 잘 잡히지 않을 만큼 외진 곳이었다. 도시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나는 기대되는 마음으로 기차를 탔던 기억이 난다.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나를 반갑게 맞이하셨다. 고즈넉한 마을 풍경과 맑은
공기는 나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할머니 집은 전형적인 한옥 구조로 넓은 마당과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다. 첫날 밤 나는 그간 쌓였던 피로 때문에 깊이 잠들었다.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다. 이튿날 밤 나는 자다가 갑작스러운 인기척에 눈을 떴다. 주변이 깜깜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창문 밖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창문 너머를 살짝 내다보니 사람의 형상을 한 검은 그림자가 우물 쪽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깜짝 놀라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을 죽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할머니께 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잠시 심각한 얼굴을 하시더니 마당에 우물이 과거 마을 사람이 목숨을 앗아간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오싹한 느낌이 들었다. 할머니는 나에게 우물 근처에는 가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며칠 후 마을 축제가 열리는 날이었다. 낮에는 평온하게 지나갔지만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무언가를 조심하는 듯 행동이 신중해졌다. 그리고 밤 축제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즈음 마을 회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의 원인은 알 수 없었으나 급히 불을 끄고 정리를 하던 중 누군가가 작은 그림자 하나를 보았다고 말했다. 그 밤 나는 다시 한번 인기척에 잠에서 깼다. 이번에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창문을 열어보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물가에 모여있는 검은 그림자들이 보였다. 형체를 알 수 없는 그것들은 점점 모여들어 웅성거리는 소리를 냈다. 공포에 휩싸인 나는 방으로 달려가 할머니를 깨웠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방 안에 계시지 않았다. 그제야 나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을 사람들과 할머니는 어디론가 사라졌고 그 검은 그림자들은 점점 더 늘어났다. 나는 할머니를 찾기 위해 밖으로 뛰어나갔다. 우물가에 도달했을 때 그곳에는 할머니 포함 마을 사람들 모두가 끌려간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 순간 우물 속에서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후 나는 어떻게든 그곳에서 도망쳐 나왔다. 그리고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일이 무엇이었는지 마을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한다. 그저 가끔씩 꿈에 우물 속에서 들려오던 웃음소리가 들릴 뿐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 중 하나는 귀신이 나타났던 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한여름밤 주인공인 수지는 도시 생활의 피로를 풀기 위해 외할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할머니 댁은 깊은 산속의 외딴 집으로 주변에는 오래된 묘지가 몇 개 있을 뿐이었습니다. 수지는 늘 그랬듯 할머니의 따뜻한 안대를 받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평소와 달리 그날 밤은 왠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밤 11시쯤 수지는 잘 준비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고요한 산속의 밤은 적막했습니다. 바람 소리도 없이 완벽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밖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하는 목소리는 점점 뚜렷해졌고 그것은 확실히 이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에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려니 하면서 무시하려 했지만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한 목소리에 수지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을 했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침대에 반드시 누워 천정을 바라보며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창밖에서 무언가 스르륵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설마 도둑인가? 하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창문 쪽으로 다가간 수지는 창밖에 검은 그림자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그림자는 일그러진 웃음소리를 내며 창문을 노크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닐까 몇 번이나 눈을 비볐지만 그림자는 여전히 그 자리였습니다. 그 순간 그림자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수지는 긴장이 풀려 숨을 돌리려 했지만 반대편 창문에서 또다시 노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그리고 좀 더 명확하게 수진아 나 여기 있어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를 깨워야겠다는 생각에 밖으로 뛰쳐나온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 커다란 거울이 있었는데 그 거울 속에 아까 본 그림자가 비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거울 속의 그림자는 천천히 다가오더니 수진을 가리키며 내가 날 기억하지 못하겠니? 나야, 내 오래된 친구 라고 말했죠. 수지는 분명히 그 목소리를 들어본 기억이 있었지만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공포에 휩싸인 그녀는 할머니 방으로 뛰어들어갔고 그곳에서 할머니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할머니는 대체 무슨 일이냐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고 수지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심각한 얼굴로 그 아이는 예전에 이곳에 살던 친구일지도 모른다. 오래전 이 마을에 끔찍한 사고가 있었거든. 사람들은 그 아이의 혼이 아직도 여기에 남아있다고 믿었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특별한 의식을 통해 수진을 보호해 주셨고 그 이후로 불길한 그림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더 이상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도시로 돌아오면서 그녀는 마치 꿈을 꾼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날 있었던 일을 절대 잊을 수 없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날의 경험은 그저 꿈이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집에 도착한 수지는 인터넷에 그날의 경험을 남기며 다른 이들의 경험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읽는 내내 그녀는 소름이 돋았고 자신이 경험한 것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수지는 할머니 댁에 가는 것을 조심스러워했고 언제 어디서 그 그림자가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긴장감 속에 살아가야 했습니다.